안녕하세요. 저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 구 대명 리조트 다 들어보셨잖아요. 대연에서 최고의 복지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제가 회원권 분양을 올해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별로 점수를 많이 드리면 좋다고 제가 전달받은 맞나요?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막 퍼드릴 거니까 호응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연이랑 되게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어찌 보면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힘을 좀 실어준 법인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 사이에 12년 동안 성장을 했지만, 대연도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보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오늘은 제가 세일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객 설득은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고 제가 하는 업이 좀 특이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잘 못 보는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세일즈를 했는지,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위의 삶이라고 여기 딱 책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인데 제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나름 저도 버킷리스트였는데 책을 써야지 맘만 먹다가 작년 초에 시작을 해서 제가 10월 달에 발간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교보문고에서 나름 베스트셀러 주간 9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10권을 제가 다 사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좀 뭔가 맞추고 저랑 공감대가 되시는 분들 한 분씩 다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 자,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14년째 회원권 분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랑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최근 7년, 8년 동안은 리조트 회원권을 가장 많이 판 사람입니다. 네, 제가 작년은 아니었지만 2020년, 21년, 22년은 연간 100억 정도의 매출을 매년마다, 연봉 아닙니다. 매출입니다. 매출을 연간 100억 정도를 최근 3년 동안 했고요. 제가 100억 매출을 했을 때 1등을 했잖아요.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면 2등이 얼마였을까요? 2등이 50억 맞습니다. 50억 나와주시면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연에 한 10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회원권이 작게는 3, 4천 대부터 1, 2, 3, 4억 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마다 해보니까 한 100억을 했는데 한 3년 동안은 2등이 거의 한 50억, 60억 하고 제가 좀 재수없지만 독보적으로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1위의 삶인데 좀 친한 분들은 되게 재수없다,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냐 했는데 책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판매 목적도 있다 보니까 출판사는 책 제목을 이렇게 지어야 좀 잘 팔린다. 그래서 낯가는 지러웠지만 그래도 책 제목을 저렇게 지은 덕분에 제가 유명인은 아니지만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14년째인데 당연히 신입사원 시절이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따가 그걸 말씀드리고, 저는 10년 동안 그래도 수상을 계속해서 작년에는 제가 안타깝게 한 끗 차이로 2등을 했지만 그 전년도까지는 매년마다 1등을 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회원권 분양이라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서 전국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000명 중에서 제가 7년 동안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니까 1위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업에 대한 세일즈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정준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잘하게 됐구나, 그냥 제 스토리, 그냥 저는 커피 한 잔 마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서울 사람 같이 보이지만 강원도 강릉, 혹시 강원도 계세요? 강원도? 강원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강릉 계세요? 강릉 혹시나? 강릉 강릉분 나와주시면 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 없습니다. 네, 학연 지원 조금 중요합니다. 네. 강릉분, 네, 감자. 네, 그래서 저는 별명이 계속 감자였는데, 여기 강원도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저는 초중고대를 강릉에서 다 나왔어요. 강릉의 관동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는 한 우물만 계속 파게 됐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해병대 나오신 분. 해병대까지 나왔어요. 필승 958입니다. 네, 저는 해병대 얘기를 왜 하냐면, 나 해병대 나와서 엄청 빡셌어. 사실 이거는 2번이고, 제가 영업을 하니까 저는 공감대 형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연애, 정준교나 소노 호텔 앤 리조트를 쳐보면 제 프로필이 항상 있는데 해병대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1년에 최소한 3명 이상의 해병대 출신 분들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써놨기 때문에 강릉도 써놨고요, 해병대도 써놨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거 다 써놨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관광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필리핀 세부에다가 4학년 때 취업비자로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가이드도 하고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은 너무 즐거웠지만 한 달에 제가 월급 100만 원씩 받으면서 삶이 녹록치 않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또 학교에 그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토익 점수가 약간 커트라인이 있었어요. 나름 필리핀에 1년 있었으니까 공부해서 그 커트라인을 넘어갔고 이 호텔의 지배인과 면접을 전화로 보고 여기에 인턴십으로 미국을 넘어갔어요. 그게 2008년도였는데 넘어갔는데 제가 전화로는 영어를 잘했나 봐요. 근데 막상 현지에 가니까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미국에서 흑인 점유율이 1위 도시예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프론트랑 그 서빙하는 일로 서버라고 해서 미국은 팀 문화라 서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제가 못하고 못 들으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너 일단 접시부터 치워. 그래서 접시를 치우는 일을 제가 한 10개월을 하다가 11개월째 만에 서버가 돼서 그때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방대 출신의 큰 스펙이 없고 어떤 영어는 되게 나름 점수가 있었지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다가 저는 호텔 쪽을 일을 하기 싫었어요.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차선책이 없어서 지금은 HDC 리조트 하는 데로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오크밸리 리조트에 제가 법인 TF라고 영업 플러스 관리직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영업하시는 분들 수당을 주는 일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조직도 1등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 하시는 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영업해야 돼요? 저 영업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를 보다가 제가 급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도전을 해서 제가 2011년 4월 달에 그 당시에는 대명주투로 이제 입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날 쓴 문구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마인드나 그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노에 딱 입사하는 첫날 온갖 인터넷을 다 서칭해가지고 그래 영업은 나의 천직이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걸 하나하나 문구를 다 썼거든요. 제 책의 첫 장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 책상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객을 대할 때나 고객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책 제목의 첫 장을 넘기면 인생은 세일즈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영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은 없잖아요. 우리 가족도 세일즈고 우리 지인들한테도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나는 영업인이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막 대단한 채널은 아닌데요. 제가 여기 출연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회원권 쪽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가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굉장한 수혜 업종이 됐어요. 제가 2020년, 21년, 22년에 연마다 거의 제 개인으로 100억씩 매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정부가 하늘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게 막으면서 막아버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해외를 못 나가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국내 회원권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리조트와 골프장의 그 운영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뿐더러 저희가 분양하는 상품이었던 그 리조트 회원권도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게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 기회다. 제가 코로나 초창기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 이걸 누가 놀러 가요? 이걸 누가 사서. 그래서 3달 동안 진짜 수입이 없었어. 한 4달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한 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 제가 3년 동안은 5억, 6억, 7억 이렇게 찍었어요. 20년, 21년, 22년. 그럼 가장 적은 수익일 때는 얼마였나요? 적은 수익일 때는 당연히 이제 신입사원 시절인데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으니까 교통비랑 밥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버텨야 되니까 초창기 때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였죠. 뭐 서너 달 동안 제가 3달 만에 첫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거 해도 그게 엄청난 수입은 아니니까 직장인이 월급이 뭐 한 300이면 저는 최소한 600 이상을 벌어야지만 직장인이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년 차부터 조금씩 자리에 잡혔던 것 같아요.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했잖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이 아시면 좋을 텐데 제가 연봉을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7억이었어요. 2022년에 그랬고 2021년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에 영상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그 소노에 처음에 들어와서 1년차 때는 마인드를 다 잡고 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회사에서 만들어준 여러 리플레카 전단지를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런 빌딩과 소위 강남에 뭐 부천에 가서 제가 책가방에 전단지를 꽂고 막 빌딩도 타고 이런 것도 막 꽂으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현수막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차에 이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돈돈 현수막이라고 하나에 9,9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30개, 50개씩 만들어서
차에 두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 나무나 어디 뭐 사방공사 하는 뭐 산사태 방지 그런 데가 보이면 막 혼자 기어 올라가서 막 달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현석 보고 전화 왔다고. 계약인가? 상담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구청이래요. 빨리 떼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약간 멘탈을 다잡는 데는 그 당시에 힘들었는데, 물론 솔직히 이걸로 계약은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좀 멘탈이나 그 추후에 이런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제 회사의 후배들이나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뭐 해야 돼요 하면은, 요즘에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핫하지만 지금도 뭐 블로그, 네이버 다음은 요즘에 티스토리, 뭐 지식인 네이버 카페 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보면서도 이게 광고인 거를 알고 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직접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도 많이 썼었고, 또 키워드 광고라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회사 이름을 쓰면은 그 파워링크나 카카오는 뭐 프리미엄 링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클릭당 CPC라고 다 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엔 배울 수 있는 데 얼마나 많아. 유튜브에서 몇 개 단어만 치면은 누가 강의 다 해주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사실은 그 무료 광고주 교육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무료로 참여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년 차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영업을 했고, 제가 3년 차 때, 그 1년 차 때부터 저는 이제 루틴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이런 블로그나 마케팅 기법을 계속 공부를 했고, 3년 차 때부터 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 1년 차, 2년 차 때는 등수에 못 들었어요. 근데 3년 차 때 제가 전체에서 3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VCP 법칙이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VCP 법칙이 뭐냐? 저는 조찬 모임을 하고 있어요. 조찬 모임이 저는 매주마다 가는 조찬 모임인데, 여러 업종들이 모여서 자기 비즈니스 소개를 하고 내 사업을 대놓고 홍보를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에요. 근데 VCP를 저는 어떻게 설명을 응용해서 하고 있냐면, 자, V가 베저빌리티라고 해서 가시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나를 많이 노출해요.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고객 타겟은 절대 아니지만 저를 기억해서 지인의 지인이 소노를 찾으면 저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노출을 하고, 그 온라인에서도 저도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제가 저를 많이 노출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네이버에다가 소노를 리조트를 치는데 정준규가 계속 나와. 그럼 저를 신뢰할 거잖아요. 얘는 오래 하고 계속 나오네? 그러다 보면은 저를 많이 보여지면서 신뢰해서 계약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걸 저는 VCP 법칙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를 여기에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전화가 많이 올 거고, 그리고 계속 오프라인이나 온오프라인이나 또 지인의 소개를 받는데 정준규에 대한 소개가 많아지면 신뢰를 해서 이제 계약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느 업종이나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어떤 걸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계속 노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대연이라는 브랜드를 12년 전에는 나이키 쪽이고 나는 알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나이키 하면은 대연을 다 알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1등 딜러사를 다 알고 있어서 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년차가 됐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4년차가 돼서 작년에 3등에서 이제 올해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면서 그 다음 년에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4등을 했어요. 4등도 사실 순위가 높은 거였는데 1등을 하려고 정말 발버둥 쳤는데 안 됐는데, 4등을 했을 때 좀 약간 정체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을 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때 4등을 했을 때 3등, 2등, 1등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당시에 2등 하는 분을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영업하시는 부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처럼 이런 자세와 이런 루틴으로 영업하면 안 될 게 없다. 이분이 정확하게 올해가 아마 한 14년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요.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분이랑 저랑 연배가 좀 있으셔갖고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회사에서 그냥 뭐 인사하는 정도인데, 저는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사과 한 쪽 먹고, 와이프가 밥을 뭘 해줬고, 또 아이들이 몇 살이고, 학교를 어딜 갔고, 이분이 계약을 언제 어디서, 이거를 이 시시콜콜한 사소한 얘기를 일기에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대한 감사, 교인이시라서 기독교 감사 인사도 막 하시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에이 설마 하루는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한 10년 이상을 다 봤더니까 정말 주중이고 주말이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 썼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이제 고객인데, 이분의 일기를 SNS나 블로그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이 당연히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거 보통 루틴이 아니다. 이런 거를 저는 영업 조직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당시에 1등을 하셨던 분은 그 마케터였어요, 완전히. 그 광고 대행사를 차릴 만큼 완벽하게 이걸 알아서 그 지인들 광고 대행사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갖고 우리 상품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먹히는지 그런 거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영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실행력,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저는 유튜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했고, 책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 학과가 솔직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학과도 바로 지원했고, 제가 올해 6월달이랑 10월달에 철인 3종 대회가 있거든요. 제가 출판 기념회 할 때 제 지인들 모아놓고 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큰소리 쳤단 말이에요. 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도전하고 할 거면 저는 일부러 사람들한테 내가 할 거를 막 얘기해. 근데 못하면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나의 정준결한 인간의 액션일 수는 있는데, 남들은 안 하는 거 나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나이 더 먹을수록 사람들이 저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랑 사업하고 싶어 하겠어? 쟤랑 하고 싶겠어? 난 그거 보여주는 것도 되게 큰 무기라고 생각해서, 영업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늘 도전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실패를 안 할 확률이 높다. 제가 사는 삶은 저는 회원권 분양이라는 게 제 사업이에요. 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많이 보여주는데, 영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그게 뭐냐, 제가 나이키를 신발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하겠지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고객님 이 상품은요 어떻고요 저떻고요 이게 아니고 저라는 사람을 많이 어플하면 사람은 저를 보고 저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태도와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상품이다. 그래서 저는 정준거라는 저를 브랜딩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년차가 됐을 때 열심히 살았는데 약간 공황장애가 왔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제 번호를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샤워를 하든가 저는 뭐 애들 때문에 워터파크를 많이 가는데 그 안에서도 항상 방수팩을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막 들고 다니니까 막 그 정도로 핸드폰이 약간 집착이 돼서 전화를 보통 제가 7월 달에 연락이 많이 오니까 너무 그 멘붕이 오면서 눈앞이 흐려지면서 이러다가 좀 쓰러지겠구나 싶어 병원을 갔으니까 약간 스트레스성 공황장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핸드폰을 좀 놔버리는 삶을 가져갔어요. 의사가 핸드폰을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여유 있게 핸드폰을 좀 놓고 뭐 부재중 전화가 와도 다시 걸어서 제가 그분을 설득을 시키고, 왜냐면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다른 분이랑 통화를 해서 그런 계약이 일어날까봐 그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분을 좀 설득시키는 능력도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공황장애를 좀 극복을 했고,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1등을 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냐면 2016년도에 12월 31일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12월 29일이 목요일이었을 때 제가 100항구자를 했고, 이 당시에 제가 2등이었거든요, 100항구자가. 근데 1등 하시는 분이 116구자를 아마 했었을 텐데, 그럼 한술적으로 한 15개 정도 차이가 나면 하루 만에 계약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이뤄냈는데, 제가 12월 30일 날 16개를 더해갖고 117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 한 개 차이로 처음으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1등을 하려고 했던 분도 하루 만에 뺏겼는데, 그분도 계속 만년 3등, 4등, 2등 하다가 저랑 이제 경쟁하다가 1등을 하려고 이제 딱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분이 막 어떻게 해갖고 막 부자를 하나하나 채는데 결국에 한 개 차이로 제가 1등을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어떤 스포츠 경기도.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나에 좀 접목을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년차부터는 저도 회사에서 시상해주는 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해외여행 포상도 있고 해서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이 슬슬 잘 풀려서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16년부터 7년 동안 계속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저도 얼마나 다양한 고객분들이 있겠어요. 우리 김우동 상무님, 김호연 부장님처럼 이렇게 매너도 좋고 인자하신 분들도 고객분들이 많으시지만 정말 다양한 부류의 고객분들이 많거든요. 1등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뭐 다를 거라 생각하고, 사실 뭐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를 많이 보여주고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일 가게, 토마토 농장 하시는 분,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온갖 선물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두 번째 사진 아시는 분? 저희 소노의 지경의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 네. 네, 어디 솔비치? 땡. 네, 양양 솔비치. 체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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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저 양양 솔비치에 제가 제 재밌는 추억이 있어서,
제가 한 8년, 양양솔비치 창고로 내년에 리모델링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리뉴얼돼서 새로 오픈을 할 겁니다. 이제는 사실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양양솔비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다 연관되고 내가 하긴 안 됩니다. 저는 영업인이니까 어떻게든 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8년 전에 되게 어눌한 목소리 어떤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신혼여행으로 양양솔비치를 예약을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양양솔비치가 아니라 양양 썬비치더라. 근데 그 사진을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진짜 바닷가 앞에 있긴 한데 거의 모텔이었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뭐 지방에 사셔가지고 어떻게 가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 오늘 양양솔비치가 아니라 썬비치에서 자면은 이혼할 것 같다. 시장님께서 정말 제가 신뢰를 물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정말 죄송한데 한 3박 정도를 솔비치를 좀 해주실 수 있냐. 모르는 사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바빴는데 그냥 끊어버릴까 하다가 그분이 너무 그 애걸복걸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약해져서 그분을 양양솔비치를 제가 한 4박을 그 무기명 회원가로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매일매일 전화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뭐 회원권을 솔직히 사실 분은 아니셨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뭐 도라지 집도 선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잘 지내시죠? 했는데 이분이 기존에 계시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셨는데 거기 대표님이 회원권을 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해서 그 회사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양양 썬비치 그분을 안 해드렸으면 아마 그런 인연은 없었을 텐데 그 사소한 인연 하나가 저한테는 그래도 뭐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계약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 의사도 있는데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 사람이 방 한 번 쓰자고 운동선수 사칭하고 어디 병원 의사 사칭하고 이런 전화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방을 해줬는데 방값을 안 내고 간다든지 갑자기 계약을 한다고 해서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해서 제가 코로나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회원권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을 때가 코로나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가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국내 회원권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골프 회원권도 이때 그린피가 미친듯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 전화를 많이 받지만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이게 멘탈도 중요한데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저만의 방법을 찾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빨리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29살에 결혼을 해서 애들이 지금 한 4학년, 3학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이 레저업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좋은 곳과 좋은 장소, 호텔, 리조트를 저렴하게 많이 다닐 수가 있어서 뭐 캠핑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좀 주말만큼 많이 보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좋아하는 골프나 뭐 수영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누구나 아는 말인데 뭐 백투더 베이직. 나 처음부터 갑자기 막 영업을 막 매출을 막 상위를 찍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업은 그냥 말 그대로 책이 쌓이듯이 이렇게 하나 누적되고 고객도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이 누적되면서 그들이 나를 신뢰해서 소개도 해주고 그 사이클이 되고 요즘에 뭐 SNS부터 뭐 블로그, 카페, 뭐 요즘에 밴드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되게 채널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요즘 유튜브 콘텐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 내가 들어가서 강의 듣고 공부하고 또 네이버 카카오에서 무료 광고주 교육도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마케터가 되는 게 1번이고 처음부터 영업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하는, 매주 하는, 매달 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영업을 향상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매일 매주 매달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의 힘을 저는 믿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꾸준하게 한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꾸준하게 해도 안 나오면 방향을 잘못 집은 걸 수도 있지만 안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루틴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해라. 누가 영업을 시작한다면 얘기해주고 싶어요. 꼭. 저는 그 루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매일 하는 루틴, 뭐 매주 하는 루틴, 매달 하는 루틴 이런 게 있는데 매일 하는 루틴도 있고 매주 하는 루틴, 매월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일단 매일 하는 루틴은 제가 아까 전화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카톡, 문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어떤 약속 미팅이 많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캘린더에다가 제가 할 일과 뭐를 다 써놓거든요. 그리고 매주 하는 루틴은 제가 주마다 광고성 메일이긴 하지만 제가 매주 주간지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거 제가 14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한 주도 안 걸고 광고와 저를 홍보할 수 있는 명분 있는 그런 메일을 보내고 또 매주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찬 모임을 14년째 하고 있고
또 매달 하는 루틴도 제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카카오톡으로 뭘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런 걸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IQ, EQ, NQ가 있어요. 여러분들 IQ, EQ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혹시 NQ 아시는 분 계세요? NQ. 자, NQ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된 단어예요. 저는 NQ가 신조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조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세일즈를 잘하는 영업인이 되려면 NQ 공존지수를, 인맥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는 삶의 생각은, 막 제가 뭐 박학다식해서 학벌이 좋고 이런 거는 저는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누구를 많이 알고 그 얕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임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과 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3가지가 3위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2위가 좌절을 극복하는 태도, 1번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외향적인 성향은 맞았지만 모임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관계를 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싫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런 다양한 모임을 하면서 NQ가 저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NQ는 정확하게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쉽고 그 소통으로 얻는 것을 자원으로 삼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하기 더 쉽다.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반 고흐랑 피카소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반 고흐는 1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900점 이상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단 한 점도 못 팔고 가난하게 살다가 사망을 했고, 대신에 그 작품이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빛을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반면에 피카소는 20대부터 오지랖이 좋았나 봐요. 자기가 본인 그림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온갖 모임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기 그림을 홍보하고 세일즈를 해가지고 그림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백만장자였고, 저 시대에 91세에 사망을 했는데 죽어서는 억만장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흐가 피카소의 생전의 수입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피카소가 가진 탁월한 사회적 네트워킹과 마케팅 능력이 좋아서 이분은 생전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고흐 같은 경우는 예술 작품을 많이 더 그렸지만 오히려 살아생전에는 NQ가 낮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이지만 정말 스카이 학교 나와서 뭐 전문직이 됐다고 해도 요즘에 다 영업이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NQ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거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백투더 베이직. 정말 기본기가 저는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손흥민 아버지가 맨날 하는 게 뭐죠? 기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업종이나 어느 부서나 사람 관계가 다 기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써 있는 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또 평상시에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지각도 안 하고 그거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위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고, 또 밥값도 돈도 서로한테 다 중요하니까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말해라. 좀 정직해라. 또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주라. 또 남 얘기하지 마라. 뒷담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를 잘하는 게 더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NQ가 높은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세일즈를 하면서 다양한 업종분들의 대표님이나 전문직 분들을 만나도 이런 성향의 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매출이 항상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제가 필살기라고 말씀을 많이 해서 되게 간단한 필살기인데, 그럼 정준교의 영업 노하우는 뭐냐?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메일 하는 루틴 말씀드렸죠? 저는 뭐 구글도 있는데 써보니까 저는 네이버가 편하더라고요. 메일이랑도 연동이 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색깔별로 제 캘린더에 의미를 다 만들어 놨어요. 빨간색은 미팅이고, 저는 이제 객실이나 골프 부킹 때문에 메모 습관이 갖춰져 있는데 이 색깔별로 의미를 다 만들어 놔서 모바일과 PC에는 달력이 완전 빽빽하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저는 하루에 잠자기 전에 오늘 카톡, 전화, 문자를 자기 전에 다 확인을 해요. 상무님이 전화 와서 다음 주에 객실 우리 직원 보내줘야 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를 제가 다 보는 게 습관이 돼갖고 보통 10분이면 다 보니까, 그래서 사소한 거를 다 적어 놓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매일 하는 루틴이고요. 그리고 저는 가만 고객 메모리 화법이라고 해서 제 핸드폰에는 제가 오늘 만약에 상담을 했다고 하면 이게 230330이 뭐냐면 제가 23년 3월 30일 날 이분이랑 통화한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좀 임팩트가 있거나 좀 중요한 내용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직 군인이래요. 그리고 뭐 군인 공제에서 군콘도가 있긴 한데, 이그 추천이라는 건 저희 회원권 이름이 이그제큐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추천을 드렸고, 자기가 대령이고, 또 가족들과 상의할 건데, 자기가 충북 제천에 살고, 리섬 리조트는 많이 가봐서 회원권을 대충은 안다. 라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한 1년 됐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제천 날씨는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들을 기억을 해주면 그분들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연을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나이키? 나 판매 영업은 안 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랜드로버 딜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영업인인데 근데 그 친구는 나이키 매니아예요. 완전 광팬 매니아. 거짓말 안 하고 집에 신발이 한 200켤레가 있어요. 방 하나를 전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는 매장이 있는데 목동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한 직원분이 자기를 갈 때마다 기억을 하더래요. 이름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자기를 기억해 주니까 그 친구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목동 매장을 그래도 자주 가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랑 통화를, 고객들입니다, 대충. 고객분들이랑 통화를 할 때 이런 거 사소한 걸 다 적어놔서 그분들이 1년 후건 5년 후건 10년 전에 통화했던 분들이 다 메모가 돼 있으니까 그 고객은 자기를 기억해 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면은 그분 아니세요? 아는 척을 하시면 그분들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해서 어떤 물건과 상품을 사는 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 주간지인데 저한테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 아무나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회원권 문의를 했던 분이나 또 기존 고객분들한테 이런 회원권 소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계 정보를 보낸다든지 다른 리조트나 골프 회원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소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행사나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마다 5,0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날은 저는 최소한 1명이나 2명 이상 전화가 옵니다. 계약이 아닐지언정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단체 문자나 개인적으로 주마다 문자를 보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조찬 모임도 그게 매주마다 새벽에 나가는 거라 보통 출결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 조찬 모임이라는 걸 주변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정중교를 포장해야 되니까 제가 조찬 모임 매주 나가는 걸 저는 14년째 하고 있다 그러면 저 되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면접을 보거나 모임에서 이 사람을 저희 모임에 가입을 하고 싶을 때 대표님 장점이 뭐예요? 야, 근데 너는 장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되게 성실한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성실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해? 근데 저는 그 모임을 오래 한 거를 또 이 주간지나 이런 스케줄표를 보여주면서 그걸 많이 어필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천 모임 이렇게 매주마다 가고 있고요. 또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가 제 책에 있어요. 저는 매년마다 계약을 한 건들을 하나하나 이름과 다 써놓고 제가 색깔별로 이 계약을 내가 지인 소개를 받았는지 기존 회원분들한테 소개를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는지를 다 써놨어요. 제가 8년치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통계를 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 소개보다는 아직도 온라인 광고가 훨씬 크구나. 그래서 그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수치화를 시켜서 하고, 아마 대연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겠지만 그 KPI를 정중교라는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매달마다 뭐 주기적인 안부 문자는 당연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 부장 고성근 팀장이라는 사람을 제 책에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최 부장님은 현대자동차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고, 이번에 현대차에서 전국 1등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고성근 팀장은 그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영업을 잘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루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최 부장님은 알고 지낸 지가 10년 됐고, 고성근 팀장은 대학교 동기라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저랑 똑같이, 물론 영업인이라 그럴 수 있지만 매주마다 매달마다 정보성에 대한 문자를 보내요. 최 부장님은 차 사세요나 차에 대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교통정보를 보내세요. 뭐 예를 들어 신호등이 뭐 안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다라든지, 뭐 최근에 음주운전 강화가 돼갖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교통정보에 대한 문자를 보내면, 이분이 굳이 차 얘기는 아닌데 이분이 차 파시는 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성에 대한 문자를 계속 보내고, 고성근 팀장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쇼츠를 운영을 하는데 차를 출고할 때마다 그 차를 계속 찍어서 기능들을 찾아서 올려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태도나 마인드나 마음가짐이 어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중요한데,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여기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도 저도 사실은 매니아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 신발에 대한 이름과 스펙과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전문가처럼 응대를 잘 하신다면은 그분이 태도와 전문성을 보고 상품을 구매를 안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돈을 잘 벌 것 같은 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들도 전문직이 된과 동시에 자기 사업을 하면은 다 영업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영업이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영업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요. 그분들이 저보다 어렸을 때 공부는 잘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영업은 더 잘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소개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보통 이거를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너무 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은 야 이거 내가 하나 팔아주면은 한 10% 줘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요. 아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2번, 3번, 4번 이 사람이 고마우면 내 입으로 그걸 꺼내기 전에 자기가 고맙고 이 사람이 영업력이 좋은 거를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나름 이 업에서 자리를 잡고 영업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랑 뭘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의 직업은 소노 호텔 앤 리조트에서 회원권 분양을 하는 레저 영업인이다가 아니라 내 직업은 영업인인데 나의 직장은 소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정준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요즘에 저 영업인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물론 회원권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어필하는 게 맞지만 요즘은 약간 엔잡러라고 해서 갑자기 직장을 바꾸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나 블로그나 쇼츠나 이런 것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필살기는 저는 정준교닷컴이라고 이름하여 인터넷에다가 정준교닷컴 치면 나오거든요. 제가 회원권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대부분 공통적이에요. 나이키 신발을 판매할 때 물어보는 질문들이 비슷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뉴얼화 시켜서 만들어놨어요. 객실료 예약을 했는데 선납 어떻게 해요? 여름 성수기인데 추천 점수 어떻게 해요? 조식 뷔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무기명 쿠폰북이 있는데 어디서 발급해요? 공통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준교닷컴에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성수기 추천 점수 방법을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나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나타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놨더니 조금 더 전화 응대가 덜해지고 이것만 보여주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번째 필살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하고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저를 보면서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진짜 바닥부터 시작해서 맨손으로 저 여기 들어왔을 때 500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 구두 3만 원짜리 사고 맨날 다 떨어지게 다니고 맨날 빌딩 타고 전단지 찌라시 꽂고 이러면서 안 해본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점점 성장을 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저거 괜찮은데 하면 바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행력 그 한 끗 차이가 내가 앞으로의 내일과 다음 달과 내년과 내후년을 만드는 게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하고 도전해라.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나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영업인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도 저도 회사의 관리 직원분들 친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늘 걱정이에요. 회사 직장 생활을 내가 오래 하는 게 맞는지 회사의 비전과 여러 가지를 보지만 어디를 가서라도 마인드와 태도를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회사에 어떤 영업 직원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한 일주일만 보면은 이게 한 3달이 더 나가겠다. 한 달이 더 나가겠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 마인드 차이가 태도가 이제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예전에 그 리우올림픽에서 박상혁 그 말도 안 되는 그 6점을 이길 수 있는 게 그 할 수 있다 막 되새긴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인사이트 받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빨리 손 드셔야 돼요. 높이뛰기 잘하는 선수 누구죠? 우상혁 선수도 우리가 그 이미지로만 보면 어때요? 되게 긍정적이고 늘 밝고 엔돌핀 넘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친구가 할 때마다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도 되게 동기부여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게 하면 직장 생활이니까 제가 만약에 회사의 대표님이면 야, 저 친구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하고 분위기 좋아지게 하네라는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진급을 빨리 시킨다든지 점장을 빨리 시킨다든지 뭐 그런 걸 아마 윗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와 마인드를 누구든지 잘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여기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회사에서는 저희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나 얘기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부러. 근데 제가, 이거 상품이 진짜 쓰레기예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어떤 게 불만이 있으면 그 화법도 되게, 저는 뭐 화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좀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사람이 어디를 가서든 어떤 일을 해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NQ라고 생각을 해서 그 NQ를 높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사업 규모는 작은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나 더 주고 싶고 소개를 시켜줄 마음이 있지, 자기 이미 잘났다고 떵떵거리고 이러면 절대 소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태도가 내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나 리조트 업계 1위야, 나 1등이야, 내 제목 뭔지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잘 됐지만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영업인이라는 거는 제가 급여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굴곡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은 그 영업은 뭐예요? 영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돈은 결국 좀 사랑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 봐야 결국엔 주변에서 날 도와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는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아마 거의 제 조카 같은 뻘들이 많으실 텐데, 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인사이트를 받으셔갖고 앞으로의 삶을 사시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잘해서 아마 질문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뭐든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저도 약간 학교 일하면서 휴대폰이 한 1000명 넘게 이제 전화번호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좀 힘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그냥 100명으로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혹시 약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서 제가 사는 삶은 모든 연락을 다 받아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제 지인들도 심지어 아까 그 메모리훅 화법, 메모리처럼 지인들조차도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 날짜까지 써놓거나 직업을 써놓거나 며칠날 어디서 만난지를 써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까 1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더 이상 이거는 제가 드릴 게 있겠네요. 제가 선물 드릴 건데, 그러면 반대로 제 카톡에 친구 몇 명인지 몇 명인지 맞추실 분, 제일 근접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12,000명. 지금 다운입니다. 업다운을 할게요. 네. 업입니다. 네. 업. 좀 근접해졌습니다. 네. 9,400명. 9,400명입니다. 제가 핸드폰에 9,400명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가만 고객분들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들이, 저도 전화를 다 저장해 놓지 않거든요. 제 지인들이 한 1,50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50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연락도 수시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일일이 답장을 전 다 안 하고 그냥 안 누르면은 그냥 일 떠 있잖아요. 놔뒀다가 그냥 몰아서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한데, 자기가 어떤 직업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저보다 핸드폰에 많은 사람이 본 적은 아직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근이나 그 최 부장님 같은 경우도 한 7,000명 이상 있을 거예요. 네, 무조건 영업인이라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저는 카톡 인원이 많지만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루라도 그 데일리 루틴을 안 해본 적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술 먹고 이렇게 약간 기절해서 못한 적도 있고요. 그럼 반드시 다음날 아침에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예약에 대한 뭐 골프 부킹이나 예약에 대한 약속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전화 통화량이 많을 때는 심지어 다음 주에 계약하러 오세요라고 했는데도 미스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아침이나 당일에는 못할지언정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 중요한 게, 내가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그런 거를 막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게 있군요. 그리고 세일즈 할 때 용모 단정은 당연히 신경을 쓰는데, 저는 뭐 신발부터 손발톱까지는 항상 좀 신경을 쓰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냄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수도 좀 좋은 거 뿌리고, 가글도 자주 하고 좀 그러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가 거의 90%니까 좀 그런 거를 해서 용모 단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은 그 벤츠 E클래스 타고 있어요. 네. 제가 올해 딱 만으로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번은 02학번인데,
40대가 되면서 점점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제가 철인 3종을 나가려고 신청을 해놨거든요. 제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저 철인 3종 나갈 거예요 이러고 뱉었어요. 저 재작년이었는데 저 내년에는 책 쓸 거예요 뱉었어요. 쪽팔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막 뱉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 철인 3종을 하면서 좀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이스 피칭도 많이 와요.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여기저기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회사가 소노다 보니까 회원권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소노에다가 뭔가를 납품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뭔가를 판매하고 싶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회원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척 하면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자기를 유명인으로 사칭하면서 정말 그 방 한 번 쓰는 게 뭐라고 아시겠지만 뭐 연휴나 성수기나 뭐 주중이라도 뭔가 이슈가 있는 날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이 오는 사람도 있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축에도 안 껴요 이제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같은 피해를 볼까봐 저희 직원들 단톡방에다가 이 번호를 읽고 이런 번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분한테 전화해 똑같은 얘기를 할까봐. 대표님의 멘탈 관리법이 좀 네. 궁금하다고 아까 멘탈을 말씀드렸던 게 저는 가족여행을 정말 많이 하는데 골프로 좀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에 나가서 그냥 땅을 계속 치더라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산을 보고 이러는 게 좀 멘탈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영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해서 제가 혼자 수영장에서 한 30분 이상을 멍 때리면서 수영을 하면은 그냥 무념무상이 되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또는 달리기도 좀 많이 하려고 요즘에 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니까 좋아하는 요즘에 뭐 달리기 모임이나 철인 3종 모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20대 정말 중요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 젊은 친구들이나 제 지인들한테 항상 이거 어떡하지? 할까 말까? 그럼 해. 이거 말할까 말까는 하지 마. 행동으로 할까 말까 하라고 그러고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경험을 되게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부러 경험 얘기를 한 게 제가 대학 때부터 있었던 거를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20대 때 제가 해외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응대를 하고 이끌고 제가 뭔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저도 상품도 판매를 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정말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재밌는 것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반드시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나이키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이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이키를 다 가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주변한테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얘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대연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